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첫 번째 이제 공통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 총칙. 총칙이 이제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여중에 시험 문제가 관련된 문제 한 문제가 걸려 있죠. 이 전기설비 규정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설비 규정은 설비 기술 기준에서 고시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 즉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선로 및 그 밖의 선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 전기 설비의 정의 중 여기 전선로하고 요 보안통신선로에다가 가로를 넣어놓고 가로 들어가는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술 규정에 정해서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적용을 받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발전에서부터 전기 사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전선로, 보안통선로. 여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있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시험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과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고 이제 내용은 거의 한국전기설비 규정인데 이제 국가기술 자격 시험 과목에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되어 있고 이 출제를 해야 될 범위를 정하는데 이 기술 기준 내용 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범위가 출제 기준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술 기준의 내용 중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 기준을 전부 다 법조문을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울 것인지 어떻게 이제 기억 머릿속에다가 오래 남겨둘 것인지 요걸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법조문 순서하고 상관없이 암기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집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압의 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압하게 되면 저압, 고압, 특고압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아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1kV, 1000V, 직류 1.5kV, 1500V 이하 요 이하를 저압이라고 부르고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1kV, 직류 1.5kV 초과하고 7kV 이하까지 7kV 이하까지를 말하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가 1kV, 직류가 1.5kV를 하겠어요.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압을 넘어서 7kV 이하라고 했습니다. 7kV 이하이고 특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7kV를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고 관련도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쉬우면서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가 주로 우리 교재에 보면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꼭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1개 또는 2개 빠질 데가 없습니다. 1개 이상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이 용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걸 전부 다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용어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용어들은 최소한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셔서 정독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정독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것이 되겠구나 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공인입선, 가공전선로 지지물로부터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부침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계통연계, 둘 이상의 전력 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 교류, 변환 설비 등으로 연결하고 또는 계통 연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계통 연계 이 용어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계통 연계는 둘 이상의 전력계통, 이걸 상호 연락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통, 여기에 도전부라는 말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계통의 도전부를 알려면은 노출 도전부를 같이 외워야 되죠. 노출된 도전부죠. 노출된 도전성이 있는 부분, 노출된 도전성이 있는 부분. 그러면 노출 도전부는 쉽게 말하면 어디를 말하느냐 이거죠. 외함, 전기, 기기의 설비들의 외함이라든지 요와 같은 것들은 외함, 전동기 외함, 변압기 외함, 발전기 외함, 요와 같은 것들이 노출된 도전부, 또 변압기하고 변압기 입출하기 위해서 단자, 전동기 입출입을 하기 위해서 단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노출된 도전부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에 단자는 다시 말하면 충전 부분이죠. 충전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쓰면 이 외함이 노출된 도전부예요. 자, 그러면 계통의 도전부는 이제 노출 도전부가 아닌 걸 말합니다. 자,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동기, 변압기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 자, 계통의 도전부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바로 프레임이죠. 철대. 이와 같은 걸 말합니다. 프레임, 철대 같은 것들은 이건 전기 설비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절연 파괴 등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대지 전이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계통의 도전부가 되죠. 그 다음 보호접지란 말이 있습니다. 접지가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보호접지가 있고 계통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피뢰접지가 있어요. 피뢰 시스템 접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보호접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보호접지하고 계통접지하고 구분을 꼭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중에서 보호접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호접지란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보호접지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가 직접 보호가 있고 간접 보호가 있어요. 직접 접촉할 때가 있고 간접 접촉할 때가 있게 되는데, 직접 접촉할 때를 고장 보호라고 그러고, 기본 보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접촉에서 이제 사람의 안 넣어보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고장 보호라고 합니다. 아무튼 보호 접지란 말이 있어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자, 말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호라는 말이 보호, 전기 설비가 이제 있게 되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는 주로 이제 보호 대상이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안전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기보호가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보호하게 되면 두 개, 기본보호라는 것이 있고 고장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보호접지는 뭐냐 이거죠. 이 보호접지는 바로 이 보호죠.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장 났을 때의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자, 기본 보호는 직접 접촉이었을 때 어떤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 사고를 사람이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가 기본 보호이고,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에 의한 보호예요. 그러면 직접 접촉에 대해서 기본 보호하려고 하면은 절연하거나 또는 접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간접 접촉에 의해서 하려면 고장은 차단해야 되죠. 차단.
그래서 일단은 요와 같이 보호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때 시행하는 모든 접지를 보호접지라고 하게 되죠. 왜냐하면 차단기가 작동하려면 접지가 되어 있어야 고장 전류를 검출하게 되고 차단기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연도 하고 접지도 하고 이렇게 되죠. 아무튼 고장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이나 여러 점을 접지합니다. 한 점은 외함 접지를 하거나 또는 중성점 한 점을 접지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여러 점 접지는 외함 접지하고 중성점 접지하고 같이 한꺼번에 접지를 잡는 걸 말합니다. 보호 접지 꼭 기억하세요. 보호 접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